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영양교육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양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영양교육 과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양교육 과목은 이게 문과계통 과목이에요. 식용과에서는 문과계통 과목하고 이과계통 과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한 65% 이상이 이과 쪽 과목인데 단체급식 영양교육 몇 과목이 이게 문과계통 과목이어서 이과 쪽에 익숙한 수험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내지는 좀 덜 선호하는 그 단어가 좋겠다. 그런 과목 중에 하나고 영양사 시험에서의 비중이 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냥 좀 넘어가는 과목이기도 한데 의외로 이게 효자 과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기본 점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로 제가 성의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색깔이 다르네.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예습 복습을 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충분히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해서 예습 복습 필요 없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용어. 얘가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문해력 같은 게 좀 필요한, 문제 보고 보기 보면 답이 뜩 나온 이게 아니라 문항을 좀 잘 보고 그 문항의 취지에 적합한 단어를 찾아서 정답을 골라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과 쪽 사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고충이나 애환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그런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다 한자로 되어 있는 용어들인데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찝어가지고 또 실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얘야.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목을 공부할 적에는 이 문제를 풀 적에는 여러분들이 빙의가 돼야 돼. 빙의. 그냥 내가 공부하는 학생, 영양사 면허를 따야 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육자가 되는 거야. 영양교육자가. 상담 영양사예요. 그러면 끝나. 끝나. 빙의에서 내가 영양교육자. 이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교육자의 입장에서 한글 한글 보고 한 줄 한 줄 보고 문제를 푸는, 그러면 아주 쉬워요. 입장을 바꿔서 학생이 아니라 내가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끝나요. 그럼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용어 몇 가지만 외우면 끝나요. 키워드 딱 보고서 내가 영양교육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답이 나와요. 그러면 쉬워요. 합격자들 수기를 우리 카페에서 한 2개년 3개년 거 보시면은 이 말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합격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합격자 수기를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우리 이 원더풀한 교재에 밑에 보시면 QR코드가 있거든요. 맨 뒤에 영양만점, 위생만점, 네이버 카페 광고가 아니라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광고가 아니고요. 여기에 질문글을 올리시거나 질문을 검색을 하시면 거의 다 나오고 문제를 푸시다가 혹시 타 교재의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된다. 24시간 안에 답변이 달려요. 다른 과목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이 카페부터 훑고 일어나거든요. 자리에서. 질문을 올리시면 답변이 새벽 4시 반 5시에 달리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잠이 없어져가지고 4시, 3시 반 이때 일어나가지고 이거 한 바퀴 보고 그때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을 하셔서 모르는 게 있다, 궁금한 게 있다, 고민이 있다, 아무튼 올리시면 24시간 안에 내가 새벽 1시에 올리고 잤다, 4시 반에 답변이 달릴 수가 있어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특히 요거, 그 다음에 카페의 활용. 자, 첫 번째는 우선 목차 먼저 보시죠. 핑크빛 페이지에 영양교육 이론 해서 개요, 사업, 사업의 과정, 매체, 상담, 그 다음에 정책, 기구,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출제 비율이 높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론, 영양교육 이론. 영양교육은요, 교육학 이론하고 똑같아요. 일반적인 교육학. 거기에 영양자를 붙인 거지. 그죠? 식품미생물학 배우셨잖아요. 일반 미생물학에 식품자 붙여가지고 식품과 관련된 미생물만 보는 거죠. 제가 치의생과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도 구강미생물학. 미생물 중에서 구강과 관련된 것만 보는 거. 그러니까 영양교육은 일반 교육학에 영양자를 붙인 건데 영양과 관련된 교육을 보는 거다. 그래서 되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얘가 61번부터 74번까지 번호도 정해져 있어. 14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1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되게 문제가 엄청 복잡하게 꼬아놓은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용어가 어색하거나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못해서 이게 잘 안 되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피교육자 입장이다 하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는데 내가 교육하는 사람 입장이다 하면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유의하면 얘네들은 효자 과목 평균 점수를 올려주는 과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론 파트가 있고 뒤에 문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1장 이론을 하고 1장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와서 2장 이론을 보고 2장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 기출 변형들이에요. 기출 변형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기출이죠. 저작권 때문에 똑같이 싫지는 못하지만 아주 유사하게 살짝만 변형을 해서, 특히 19년인가 20년부터는 문제가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은 전년도 거밖에 열람이 안 되잖아요. 그쵸? 한 해 거밖에 안 되죠. 공개된 이후부터 전부 다 여기 녹아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되게 쉽고 뭐 다 쉽대. 지는 쉽겠지 뭐. 근데 아무튼지간에 되게 쉽게 가는 겁니다. 아주 이지하게. 내가 지금부터는 3시간 동안 하는 교육자예요. 교육자. 영양교육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아래로 쓰니까 헷갈리네. 그 다음에 attitude, 그 다음에 이거요. KAB. knowledge, 지식, 태도, attitude, behavior, 행동. 그래서 지식, 태도, 행동.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첫 줄에 개인이나 집단이, 여러분들이 교육자니까 개인이면 맨투맨 개인 교습 또는 집단 교육, 학교 같은 데서 영양교육, 또 회사도 마찬가지죠. 산업체도, 병원도 마찬가지. 제가 병원 임상영양사로 한 7, 8년 근무를 했는데 종합병원에서 교육할 일이 되게 많아요. 일단 매주 수요일 당뇨교실을 해야지. 당뇨교육. 조리원 위생교육 해야지. 주기적으로. 직원들도 뭐 팜플렛 붙여놓고 가끔 해줘야지. 간호사 선생님들도 필요해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병동 수간호사랑 통화를 하다 보면 저는 싸우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아무튼지간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을 그만두고 간호과에서 간호와 영양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몰라요.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필요로 한대요. 영양사는. 더더군다나 영양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시공과 출신이지만 영양사는 굉장히 외로운 직종이어서 해보면 그 단체, 그 회사, 그 업장에 혼자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종합병원은 그래도 상담, 교육, 뭐 식단, 뭐 직원, 환자 뭐 여러 명이 있지만 제가 영양사 하던 시절에는 병원에도 혼자였어요. 제가 직원식, 환자식, 거기다 예산, 결산, 노무관리 다 했어요, 혼자. 근데 아무튼 외로운 직종이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알려줘야 돼요. 직원들에게, 학생들에게 또는 환자들에게. 안 그러면 민간인들은, 이제 우린 전문가니까 우리 외의 사람들은 이제 민간인이라고 부릅니다. 비전공자들은, 민간인들은 몰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국포 주는 사람, 뭐 식권 받는 사람. 요즘 키오스크 식권도 안 받죠? 옛날에는 영양사는 식권 받는 사람인가 보다. 또는 국포 주는 사람. 이런 인식이었어요, 실제로. 내가 전문 지식을 갖고 영양가에 맞춰서 식단을 짜주고 이러이러한 환자식으로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한다. 이런 인식이 없었어요. 약간 여담인데 저희 학번 바로 밑에 후배가 졸업을 하고 성적도 좋고 영양사를 취업을 했는데 보통 영양사를 산업체에서 총과에 배속시키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식단은 사실 한번 짜놓고 사이클을 돌리면 되니까 대표번호로 전화하는데 얘가 받아. 그럼 이제 어떻게, 이름이 나나? 어떻게 오빠 나 전화 교환을 같이 한다고. 전화 교환은 같이 하면서 대표번호 그러면서 영양사를 같이 하는 겸직을 시킨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는 영양사들의 어떤 그 문제도 사실 있기는 있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계속 똑같은 메뉴 돌리니까. 근데 아무튼 지식, 태도, 행동을 변화시켜 주는 게 뭐다? 교육의 목적. 궁극적인. 교육은 영양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은 행동의 변화. 무슨 행동?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질서를 지키게 하고 나쁜 일 하지 않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고 행동의 변화. 어디 갔어? 행동의 변화. 여기 있죠. 지식을 활용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학습한 지식을 실천하는 태도로, 그래서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그래서 지식, 태도, 행동. 무슨 행동? 건강한 식행동. 이런 게 어떤 게 있죠? 올바른 선택. 영양표시 제도를 제대로 잘 읽을 수 있는가? 올바르게 조리를 할 수 있냐?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 보관이라든지 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한 식행동에 들어가고, 이거는 직접 조리를 하지 않는 자취생 1인 가구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선택이라도 잘 할 수 있게 하자. 해먹진 않지만 뭘 알면 바르게 선택할 수가 있다. 수업하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하다 보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당뇨 교육을 하고 병동 라운딩을 하면서 당뇨 병동을 가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누워 계시는데 아무것도 먹은 게 없대. 근데 혈당이 난리가 났어. 뭐 드셨어? 자판기 커피 한 잔 먹었대. 거기 설탕이 얼마 많은데 아무것도 안 먹었대. 또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침대 밑에 딱 보면 꿀단지가 있어. 이건 괜찮대. 이건 자연당이라서 괜찮대. 설탕이랑 다르대. 무슨 소리야. 그죠? 근데 그런 믿음들하고 당뇨 교육을 하다 보면은, 너는 공부 몇 년? 나는 당뇨가 20년이다. 내가 더 박사다. 근데 다리는 왜 저러셨어요? 당뇨 합병증이지 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식성. 이거 굉장히 완고한 성격 같은 거여서 고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완전 이건 성격. 그죠? 예, 성격 같아가지고 절대로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영양교육의 목적과 목표. 목적은 뭐고 목표는 뭐냐? 목적은 좀 큰 거예요. 잘 먹도록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전문가적인 어떤 조언. 거기다 교육.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게. 어떻게? 잘 먹게. 이게 목적이라면 약간 좀 이게 울타리가 큰 거야. 목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게 들어가야 돼. 구체적인 단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7년에는 당뇨 유병률을 낮추자. 이게 목적이라면 세부적인 구체적인 단계의 목표는 2027년까지 당뇨 유병률을 2026년 35%에서 25%까지 낮추자. 그게 목표예요.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목표야, 목표. 이게 기출문제예요. 목적은 좀 카테고리가 크죠. 거기에 구체적인 수치, 구체적인 단계 이런 게 들어가면 목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목적의 두 번째 줄에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영양 상태를 증진,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하고. 목표는 2023 표시는 뭐다? 기출된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고 식생활과 관련된 지식, 태도, 행동의 개선, 특히 행동 변화. 해서 그거 수치 이런 게 나오면 빼박 목표다. 목적은 큰 카테고리고. 그래서 목표 달성을 통한 의의는 어떤 거냐? 바람직한 식생활이 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당연한 거. 맞는 말만 고르면 됩니다. 대상자의 영양 상태가 개선된다. 개선되겠지. 편식을 개선하고. 이러니까 질병 예방,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좋은 것만 고르면 돼. 또 사회적인 의료 비용이 절감된다. 당뇨 유병률이 엄청 뛰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뚱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만 뚱뚱했었어요. 제가 평생을 통틀어서 계속 뚱뚱하다가 한 6년 전부터 감량을 해서 104kg에서 한 30kg를 뺐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만 뚱뚱했어요. 비만한 사람이 없었지. 당뇨, 고혈압, 혈관 관련 질환, 성인병,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죠. 뭉뚱그려서 이거 없었어요. 근데 혈관 질환이 많아지고 당뇨 이런 것들이 막 오르고 있죠. 그게 이제 다 식생활이 변하면서 생활 양식이 변하면 주로 식생활.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학번이라 저 고등학교 때는 롯데리아 이런 게 없었어요. 패스트푸드점이. 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피자헛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뚱뚱한 애들이 없지. 근데 정크푸드 들어오면서 막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혈관 질환자가 고지혈증이 고콜레스테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적인 의료비용 다 건강보험에서 지불이 많이 되니까 일반인들이 감당해야 될 의료비가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이게 목표, 영양교육 이렇게 목표가 달성이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통 한 80년대에서 90년대 이때부터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기 시작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푸드점을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뚱뚱해지고 차량 보급이 그쵸. 그땐 길도 안 막혔잖아. 네. 홍대 아무 데나 가서 갓길에 딱 세우면 끝나요. 단속도 안 했어. 막히질 않으니까. 근데 지금 차가 많아지니까 단속하고 길 막히고 차가 많아졌다는 건 운동량이 줄어들어서 이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퇴행성 질환이, 만성 질환이. 그래서 영양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서 끝내 영양교사가 생긴 거잖아요. 예전처럼 학교 급식 교사가 아니라 영양교사로, 정교사로. 자, 과정 보겠습니다. 과정. 지역사회 내에서 영양 상태가 취약한 집단, 이런 집단을 찾아내서 있겠죠. 지역사회에서 한부모 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 1인 가구들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영양 문제 뭐가 있을까? 실제로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서 모교였는데 모교에서 간호과랑 영양과랑 조리과랑 그 다음에 물리치료과 임상병원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관내 보건소랑 학교에 있는 학과들하고 같이 코업을 해가지고 독거노인들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반찬 만들어서 배달해주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하기 전에 그 관내에 독거노인 가구를 한 20, 30가구를 찾아내고 양해를 얻고 시작 전에 건강 상태를 먼저 혈액 검사, 체중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반찬만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2달 후에 개선이 되더라. 혈액, 체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였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좋아하더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생기니까. 그건 부가적인 내용인데 아무튼 그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거죠. 영양 문제, 그 다음에 영양 요구. 이거 중요해. 오늘 3시간 수업에 핵심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요구도 또는 요구도 조사. 이거예요. 뭘 필요로 하느냐. 누가, 내가 아니고 나는 교육자니까 내가 교육할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느냐. 학생이라면, 초등학생이라면 편식 교정이라든지 올바른 식상을 해야죠. 독거노인 같으면 골고루 드세요. 혼자 드시더라도 물 말아 드시지 마시고 반찬 여러 개 놓고 드시고 좀 차려놓고 드시고 물 말아서 서서 마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른 단어 하나라고 하면서 자꾸 살이 붙죠. 대상에 따른 요구도 조사. 그러려면 그 대상을 파악을 해야죠. 어떤 대상인지, 노인인지, 아동인지, 한부모 가정인지. 그래서 요게 가장 교육을 하려면 맞춤형 교육을 해야지. 그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양학, 전문 지식 읊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잖아. 애들 어떻게 해야 돼? 그림 보여주고 융판에다가 붙였다 뗐다 하면서 막 노래 틀어주고 막 당근송 불러주고 막 그런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여름 한 달 동안 방학 때 여름 한 달 동안 분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양로하는 경로당을 돌면서 38개를 쫙 돌면서 영양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알았다 했는데 경로당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분당에 되게 많아요. 거기는 이제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내. 예, 빗자루에 자고 쓰레기통 비우고 막. 그런데 핸드아웃을 만들어 갖고 가가지고 프린트를 나눠드리고 자 교육을 할게. 안 보여. 그래서 바로 노트북을 피고 바꿔가지고 글자 크기를 이따시만하게 다 줄이고 키워드만.
그리고 시간은 1시간을 공단에서, 건강보건공단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1시간 안 돼요. 20분 지나면 그냥 똑같아. 여러분들은 똑같아. 딱 이제 방 닦고 막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막 설탕 막 타다 주고 막. 그래서 한 20분 키워드만 쫙 이야기를 해주고 사례 위주로 그런 다음에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호때도 한 90분까지 가요. 물어볼 게 많으셔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대상에 따른 대상을 파악하고 요구도를 제대로 조사를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게 눈높이, 맞춤형 교육이다. 그리고 1년의 체계를 세워서, 체계는 뭐죠? 순서대로 교환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분도 학기가 시작되면 첫 학기에 첫 시간에 강의 계획서 보고 단원 1부터 어떻게 나갈 거다. 시험 언제 올 거다. 쭉 나오죠. 1년의 체계를 세워서 실시를 해라. 반복.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평가의 결과를 계획에 반영을, 뭐냐?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런 다음에 평가가 꼭 있어야 돼요. 이밸류에이션.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은 뭐냐? 얘를 반영을 해라. 평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 그게 아니라 다음 교육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지. 좋았던 부분은 강화시키고 보충하고 별로였던 부분은 삭제하거나 더 보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그래서 평가의 결과를 계획에 다시 반영하고 반복. 그러면 효과가 좋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계획 실행 평가가 뭐냐? 이거예요. 계획 실행 평가. 그리고 피드백을 또 주고. 그게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2페이지, 페이지 수가 안 보이네 잘. 2페이지 영역교육의 필요성. 거기 한쪽 괄호로 1, 2, 3, 4, 5가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 질병 구조의 변화, 정보 전달 방법의 변화, 식품산업과 식생활 환경, 그 다음에 영양 정책까지. 요 5가지를 숙지하셔야 돼요. 달달달 외울 건 없고, 어떻게? 골라낼 수만 있으면 되겠다. 오지선다니까.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해서 1, 2, 3, 4, 5 싹 바꿔가지고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옳은 걸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인구 사회학은 뭡니까? 인구, 사람이죠. 사회는 사람의 모임이 사회죠. 학교, 단체, 뭐 이런 것들. 사람이 모여있는 게 사회입니다. 사회. 그래서 인구 구조가 일단 변화가 됐어요. 고령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올라갔죠. 지금 82세, 88세 막 이랬죠. 남녀가 차이가 나지만. 근데 평균 수명이 올라갔다고 해서 건강 수명이 올라간 것은 아니어서 이거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건 뭐죠? 얘랑 다른 게 얘는 살아있는, 얘는 내가 활동을 하면서 옷도 갈아입고 씻기도 하는 그런 수명.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건강 수명이 지금 한 72세, 73세 아마 그쯤 될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요. 침대에 누워서 숨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건강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다? 식생활이 또 사회화돼서, 그쵸? 간편식, 외식. 이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간편식 같은 건데 그 마트에서 파는 사가지고 가서요. 바로 뜯어 먹거나 렌즈만 살짝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랑 살짝 다르죠. 요게 그것도 벌써 한 20년 됐는데 제가 병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살짝 백화점 그 식품 코너에서 반찬 장사를 잠깐 했었는데요. 압구정 현대에서. 근데 그 일본 가서 이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걸 최초로 표방한 그런 반찬 가게를 냈었는데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저는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막 생긴 거예요. 맞벌이 1인 가구.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아졌다고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죠. 그리고 주부가 전업주부인 사람이 많이 없어지고 주부가 취업을 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교육을 받아서 이 영양교육은 가족 모두 다 알아야 된다. 당뇨 교육할 때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당뇨 환자만 교육하는 게 아니야. 가족이 다 알아야 같이 조절이 가능해요. 아이들 영양교육 마찬가지. 엄마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3번 가족 공동체 식문화의 변화. 핵가족화가 되니까. 예전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래서 저녁 때 할아버지 할머니 3대까지 다 모여 앉아가지고 편식하거나 뭐 식사 예절 이런 것들을 다 어른이 먼저 드시고 먹고 뭐 이런 것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거의 없죠. 그게 가족 이벤트였는데 저녁 식사가 그런 게 없어졌어. 그래서 식생활의 가치관이 변화가 돼서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끼니를 때우는 배를 채우는. 그래서 1인 가구가 영양 불량하다. 배달 음식. 편의점에서 그냥 삼김 샀다가 먹고 뭐 이런 것들. 인스턴트, 라면. 그래서 1인 가구가 교육을 시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도 좀 알면 잘 골라 먹게 된다.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게 된다. 두 번째 필요성은 뭐냐면 질병 구조가 바뀌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협심증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언제냐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인데 근데 요즘에는 너무 흔하죠. 협심증 너무 흔해서 초창기 때는 협심증 그 혈관 조영술 풍선 놓고 이거 하는 그 스텐트 시술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 처음에 받으셨는데 3개 넣었는데 600이었어요. 근데 요즘 보험 적응 다 되고 엄청 싸졌죠. 그 가격의 변화가 결국 뭐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다. 당뇨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당뇨 환자가 어마어마 늘어나고 있어요. 소아당뇨 심각하죠. 소아, 고혈압, 고지혈증 다. 그래서 요즘에 성인병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바뀌어서 뭘로 됐죠? 만성 퇴행성 질환. 왜? 아이들도 걸리니까 성인병 아니지 이제. 만성 질환 얘기도 거의 안 해요. 퇴행성 질환이다. 이게 바뀌었어. 3번 정보 전달 방법이 바뀌었다. 정보의 흐름이 개인화되는 인터넷으로, SNS로. 그리고 그 전에는 블로그 같은 걸로. 블로그 때문에 국내 인터넷 그 정보 전달의 어떤 체계가 다 망가졌어. 본인 블로그의 조회수를 높이려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도 무조건 긁어다가 다 짬뽕을 시켜가지고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어. 똘똘이네 블로그에.
근데 우리 학생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리포트 쓰고 할 적에 어떻게? 그런 블로그들이 먼저 검색이 되니까 오타가 만약에 있으면은 이게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재생산. 정보가 잘못된 정보에 오류가 있어. 절대 수정이 안 돼. 왜? 여기 찾아도 이렇고 저기 찾아도 이렇고 이게 복붙이 돼버리니까 찾는 데마다 다 똑같은 오류가 있으니까 맞나 보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류가 시정이 안 돼. 이거 굉장한 문제예요. 제가 초창기 때 SNS를 좀 하면서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를 좀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 계속 재생산. 그거 있어요. 치맥의 저주. 인터넷 기사가 뜬 거예요. 무려 건강을 표방하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안 된대. 저주래. 상극이래.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또 아침 식사로 오렌지 주스랑 모닝빵을 먹으면 안 된대. 너무 좋잖아요. 아침 식사로. 이것도 그 인터넷 건강을 표방하는 왠가 읽어봤더니 나름 지식이 좀 있어. 빵은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은 씹을 적에 타액에 의해서 소화가 좀 되죠. 일부가 되죠. 씹을 적에 프티알린 아밀레이즈로. 근데 오렌지 주스는 산이잖아.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어. 이 산성 식품은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니까 아밀레이즈랑 프티알린을 불활성화시켜서 소화가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밑에다가. 아, 이 사람은 위나 장이 없는 사람이냐? 모든 소화 흡수를 구강에서만 하나? 말이 안 돼.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 보고 제일 잘 속는 사람이 시경과 학생들이야. 왜? 들어봤거든. 아밀라제, 프티알린, 산성식품, 탄수화물. 민간인들보다 익숙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 더 잘 속아. 아주 말도 못해.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유튜브 검색하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우유의 불편한 진실. 이거는 무려 미국 동영상이야. 한 40-50분 되는 다큐멘터리인데 자막을 달아서 압축해서 16분짜리로 줄여놨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그거를 16분짜리 자막 달린 걸 읽고 오류를 지적해라. 리포트를 한 몇 년 내줬어요. 찾아보세요. 우유의 불편한 진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미국 영양학자, 미국 영양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의사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따서 우유를 먹으면 골절률이 높아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비만해지고 고지혈증에 고콜레스테롤 아무튼 다 이건 상승이지. 다 나빠. 좋은 게 한 개도 없어. 여기까지 얘기하면 자꾸 산으로 가니까 재미가 없고요. 한번 우유의 불편한 진실을 찾아서 한번 보시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는 현상이 증가해요. 가짜뉴스, 잘못된 SNS, 블로그 이런 것들.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심지어는 그랬어요. 지방 국립대, 되게 좀 중상위권 대학에서 식용과 4학년 수업을 하는데 영양학이었나? 식품학이었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금치에 독성이 있어서 자기는 안 먹겠대. 4학년 여학생이. 무려 식용과가. 왜? 그랬더니 TV에서 봤는데 독성이 있대.
물어봤더니 시금치에 수산, 옥사산, 피틴산 이런 것들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니까 먹지 말아야겠다. 잘못 오해를 한 거죠. 대체는 괜찮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시금치가 제일 잘 섞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자극적으로 해야 주의를 끌고 시청률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여러분들이 교육자니까 지금. 네 번째는 식품산업, 식생활 환경이 바뀌었다. 그래서 영양교육이 또 필요하다. 어떤 거? 가공, 편의, 건강기능식품.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거의 춘추전국시대. 한 30년째. 오메가3부터 시작해서 프로폴리스, 요즘에는 또 뭐지? 프로바이오틱스, 밀크 시슬, 한참 인기 있다가 확 떨어진 그거 있었어요. 글루코사민. 들어보셨죠? 이거 어떻게 광고했는지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지하도 계단 앞에서 한숨을 쉬고 누가 막 뛰어 올라가. 아유, 젊어서 좋겠네 이러는데 뛰어가 올라가는 사람이 뒤 돌아보는데 더 할아버지야. 이걸 먹으면 무릎 관절이 튼튼해진대. 이게 뭐죠? 연골 성분. 연골이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대요. 글루코 어쩌고 하면 당질 쪽이고, 무슨 아민 하면은 아미노산 쪽이고, 당단백이잖아 그냥. 근데 이걸 먹었어. 이게 위에 들어가서 변형이 일어나고 장에서 소화 흡수가 돼서 무릎 연골로 해첨을 해가지고 딱 연골이 되나? 하면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너의 췌장이 먹고 싶어. 내가 췌장이 안 좋아서 당뇨 걸렸으니까 건강한 사람의 췌장을 갖다 내가 먹으면 내 췌장이 복구가 되나? 말도 안 되는, 그죠? 몰라? 혈관 주사로 맞으면 어쩔 줄 몰라? 근데 먹는 건 일단 아니죠. 위에서 염산에 의해서 막 공격받고 다 잘려서 흡수가 돼서 일로 갈지 말지 모르는 거잖아. 분자 단위로 쪼개질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살짝 여담인데 오메가3는 이거 있죠. 예. 얘는 이건 제가 해봤어요. 쥐한테다 먹이고 해부를 해가지고 많이 가 있어. 실제로 그쪽으로. 시신경이나 뇌 쪽으로. 요거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얘는 좀 예외예요. 얘는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제가 그래요. 예. 그 알부민 얘기도 지금 있잖아요. 알부민도 그냥 단백질인데 먹으면 경구를 통해 들어가면 그냥 단백질이야. 그렇잖아요. 병원에서처럼 혈관 주사로 맞으면 흡수가 되겠죠. 이게 다 다른 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 또 국제화된 외식 사업. 세계적인 세계 요리가 다 국내에 들어와 있어서 안방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식품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고카페인 음료 이런 자판기가 학교 주변에 있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정책 같은 걸 바꿔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음료를 통해서 단순당이 너무 쉽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콜라에 각설탕으로 따져가지고 이거 콜라 한 캔에 20몇 개 각설탕 분량의 당이 들어가요. 단순당이. 그럼 다이어트 콕을 먹어야 되느냐? 그것도 또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국가 영양정책의 개발. 뭐다?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1995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법이냐면 시험에 잘 나와요. 국민 건강 증진법. 법이 만들어졌어요. 제정은 만들어진 거고 개정은 업데이트한 거, 고친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건강자가 들어간 법이 95년에. 이때 예방 차원의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95년도면 벌써 당뇨 비만 환자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건소.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갈 일이 잘 없겠지만 보건소 실제로 그 지역사회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서 영양 사업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죠? 매년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영양사 시험에 영양 플러스 사업. 보건소에서 하는 대표적인 영양 사업 중에 하나예요.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 임신, 수유, 그 다음에 영유아. 소득 분위를 따지고 영양 취약한지를 따지고 해서 식품을 공급을 했어요. 공짜로. 당연히 맞춤식 균형 잡힌 식품을 제공하겠죠.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무상식품 제공 플러스 교육을 함께 한다는 거. 요게 잘 나와요. 굉장히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 취약 위험 계층에게 식품을 제공하고 영양 교육을 함께 시킵니다. 대표적인 보건소의 영양 교육 사업. 그 다음에 학교 영양 교육도 되게 활성화시켜서 2008년에 영양교사 배치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교직 과목을 이수해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영양사 면허 소지자가 임용고시를 봐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교직 과목을 이수 안 했으면은 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자기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시험을 치고 있고. 학교급식법 7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영양교사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어린이 영양관리 관심 증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어급센이죠. 어급센.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그랬다. 또 이거.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구역이라고 초등학교 교문 앞에 딱 붙어 있죠. 주로 초등학교 앞에. 그린 푸드존. 뭐겠어요? 뭐 부정불량식품 이런 것들, 유해식품을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뭐를? 유해식품. 이게 판자인데 이상하게 생겼죠? 네, 아무튼 그렇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5번이 이게 또 재밌는 게 국민영양관리법. 2010년에 제정이 되는데 영양자가 들어간 최초의 법이에요. 요게 의의가 있어요. 영양자가 들어간 최초의 법이
바로 이겁니다. 국민영양관리법. 비슷한 식품위생법은 62년도에 제정이 돼서 한참 전에 있었으니까 영양자가 들어간 건 최초다. 몇 년도? 네, 2010년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은 5가지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어려운 점. 아까 말씀드렸죠. 대상이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대상이 굉장히 다양해. 어린이집, 경로당, 병원, 양로원, 요양원, 산업체, 학교에는 학교, 굉장히 다양해. 대상이 엄청 다양해. 지역사회는 고르고 골라야 되죠. 모든 가정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예요. 대상이 다양하다.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렵다. 또 두 번째, 이거 힘들죠. 균형과 기호. 식성. 굉장히 완고해서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1번에서는 대상이 다양하니까 아까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던 거 뭐죠? 그 집단을 잘 파악하고 그 집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양교육 요구도 파악.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건 뭐다? 결국 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해야 된다. 경제 수준은 왜 그렇죠? 이게 맞아야 구매, 선택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 이걸 다 맞춰가지고. 당신은 KBR을 꼭 드셔야 돼요. 꼭 필요해. 그거 얼만데요? 비싸서 못 사먹지. 먹고 죽을 날도 없는데. 그래서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사회적 수준 이런 것들을 다 좀 맞춰야 된다. 옆에 페이지에 가면 2번과 비슷하죠. 식습관이 보수적이어서 개선이 쉽지 않아. 평생 못 바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못 바꿔. 나이가 50, 60이 돼도 파를 골라내고 먹는, 당근 골라내고 먹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평생 못 먹어, 안 먹어. 4번 경제와 식생활. 그렇죠. 그래서 비만 당뇨가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계층이 더 많이 걸려요. 왜? 정크푸드는 가격이 싸니까. 채소를 각각 사서 조리해 먹고 너무 좋지만 비싸. 근데 정크푸드는 너무 싸. 몇 분의 1 가격밖에 안 돼. 근데 건강에 안 좋아.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돼. 비만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퇴행성 질환이. 5번 인식과 접근성이 적어서 실행하는데 곤란을 겪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요법 이런 거. 술을 먹어요. 당뇨 환자가. 막걸리랑 맥주는 곡주니까 안 좋대. 당뇨는. 당뇨는 탄수화물 안 좋은 거 아니까. 근데 소주, 위스키는 증류 조절 괜찮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미신 많아요. 진짜 많아요. 모르니까. 교육을 안 받아서. 6번에는 뭐죠? 식품과 영양의 결함이 이게 그죠. 단시간. 편식을 해서 단시간에 바로 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누적되고 쌓여가지고. 그래서 바로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뭔가가 누적돼서 생긴 이 질병이 음식을 잘못 먹은 거지.
아니면 운동을 안 해서인지 잘 모르겠는 거지. 6번째가 그거죠. 해독이다 위험이 바로 판단되고 인식되는 게 아니다. 이게 꾸준히 실행을 해야지 개선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 5번은 이제 미신 같은 거고 6번이 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번은 효과 역시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이고 복합적이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빠진 건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을 같이 해서 운동으로 빠진 건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이게 잘 나타나지가 않아. 그래서 영양교육을 할 때 어려운 점이다. 다분히 복합적인 내용인데 교육을 잘 해가지고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3페이지 거기 5번에 있는 앞으로의 방향, 전망 이쪽부터 붙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